안녕하세요. 프렌디된 김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아 교정을 먼저 해야 할까? 코 수술을 먼저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교정과의 사인 저로서는 치아 교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미리 미루어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보인다 야. 아무튼 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댓글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코 수술을 먼저 해야 해요? 교정을 먼저 해야 해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정 치료를 하고 계신 분 중에 코 수술을 해도 되는지 문의도 많이 한답니다. 사실 돌출이랑 연관없이 코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코에 대해서만 수술하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교정과 의사인 저희 입장에서 교정과 코 수술과를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돌출입과 관련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치아 교정을 했는지, 심지어 치아 교정이 아니라 치아를 깎아서 라미네이트든 아니면은 세라믹을 통해서 돌출을 해소한 연예인들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이런 어떤 치료들을 내가 교정을 했다 밝히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꺼리겠죠. 치아 성형을 했다 아니면 코 수술을 했다. 그렇지만 굉장히 똑똑한 여러분들 같은 네티즌들이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옛날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출입 교정은 이를 빼서 이제 돌출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가 우뚝 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 이를 빼서 치아를 넣는지 혹은 이를 깎아서 돌출도를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그 치료를 하신 원장님이 아니고서는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입속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코 수술과 치아 교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연예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치아 교정하고 떡상한 연예인 탑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황정음, 그쵸? 그 다음 박보영, 아주 이쁘게 치료 전후 모습이 나와 있죠. 김연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승호, 아주 그냥 꽃미남이죠. 그 다음 남주혁도 아주 서글서글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교정을 했다고 이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윤호, 네, 이 친구도 아니 이 친구를 하면 안 되지. 내한테는 친구 아이가. 이 뭔 개. 또 이렇게 공격 들어오면, 태클 들어오면 힘든데. 아무튼 우리 윤호 교정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남자들의 영원한 연인 김태희 또 있어요. 김태희. 이 김태희는 요 덧글에도 보면 완전히 그냥 맨날 이쁘다, 진짜 기복 없다. 김태희는 옆모습도 앞모습도 완벽해요.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고 치료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에서 훨씬 더 좋아진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빼놓을 수 없는 또 탑 연예인 수지죠. 수지도 교정 치료 전후 모습이라고 여기서는 나와 있는데 굉장히 프로파일이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킨 광고에 나오는 김연아, 정말 너무 좋은 안무를 가지고 있죠. 교정 이후에 진짜 원탑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이중기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이 치료 전후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댓글에도 보면은 정말 입술선이 다르네요. 치아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긴 커요. 이쁘다 이중기 교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정은 역시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분명히 라미네이트라고 여기는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 여러분들은 교정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라미네이트는 심미보철의 영역이고 치아의 형태를 바꾸는 거고요. 치아 교정은 치아 형태를 그대로 둔 채 치아를 배열하는 거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데일리한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황정음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아마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코 수술을 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 수술을 했는데 너무 높아져서 다시 뺐다, 보형물을. 마치 키아누 리브스 같았다. 그리고 분명 보형물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어서 당장 뺐다. 한 달 동안 회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아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연예인 사례에서도 제가 살펴봤듯이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로 연예인들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를 이제 살펴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이런 치아 교정이나 코 수술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요즘 현대인의 관점에서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다는 거죠. 치아 교정 비용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코 수술, 성형 수술에 대한 비용은 제가 또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의 한 25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치아 교정 비용도 뭐 한 500만 원 평균, 코 수술 비용도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장난 아니죠. 그래서 치아 교정만 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치아 교정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3가지 정도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프로파일에 답이 있다입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굴의 옆모습인데요. 코와 윗입술과 아랫입술, 턱끝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이쁜 연예인들 모습 딱 보이시죠? 프로파일이 너무 좋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쁘다, 뭐 선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끝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문가적인 용어를 써서 프로파일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 요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프로파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코끝을 보십시오. 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윗입술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로 해결할 수 없죠. 교정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윗입술을 넣을 수 있죠. 아랫입술 같은 경우에도 교정을 하셔야 돼요. 아래 턱끝 같은 경우에도 교정적인 방법으로, 코 수술한다고 아래 턱끝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코와 윗입술과 이루는 비순각, 제가 무지하게 많은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비순각이 이제 우리 김CMTV 시청자분들 모르면 간첩, 모르면 섭섭합니다 진짜. 자, 비순각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순각은 코끝을 높이든지 혹은 돌출 교정을 통해서 입술을 넣든지에 따라서 더 커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함께 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이 요소들을 설명드렸는지, 프로파일 요소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더 많이 가입된 게 언놈이야. 교정이잖아요. 제가 교정과 의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정이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교정만 하고 코 수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진짜 돈 맞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코 수술만 필요한 분이 계시긴 해요. 교정할 게 없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그래서 돌출입 교정을 하게 되면 김연아 얘처럼 코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정 중에 코 수술을 하시려는 분은 코의 이쁜 곡선을 위해서 만든다면 모를까 교정 치료 이후로 코 수술을 미루는 게 낫겠죠. 자, 교정 중에 코 수술을 하게 되면 프로파일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해서 돌출입 교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코의 위치에 따라서 치아를 넣어서 입술을 넣는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코가 딱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세웠던 프로파일에 대한 목표치가 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성을 떨어뜨린다. 또 이를 빼서 교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치아를 넣는 상황에서 코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이를 빼고 돌출입 교정을 하다가 중간에 코 수술을 해서 그 공간을 닫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벌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오마이갓, 진짜예요. 어떻게 돼요? 왜 벌릴까요? 비순각이 더 커지니까, 커지고 발치 공간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입이 더 들어가서 코가 너무 오뚝선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 발치를 하고 공간을 닫다가 중단. 그러니까 원래 치료 계획대로 교정이 잘 마무리가 된 이후에 코 수술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코 수술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교정 치료 이후에
코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코가 높아졌으니까. 그쵸? 혹은 좀 더 높여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만큼 프로파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치아 교정을 먼저 하고 코 수술을 나중에 계획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치아 교정과 코 수술을 함께 계획하신 분이나 치아 교정 중이면서 코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치아 교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프렌디된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